시민은 진안과 내통하여 금비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아내와 함께 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미스터리 추리 드라마 조설록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심한. 심지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진량까지 죽게 되는데요. 심한은 물속으로 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절대 복수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복수심. 결국 진량의 몇 년 전 죽은 딸 진안으로 신분을 숨긴 채 새 인생을 시작하는 심한. 진안으로 변신한 심한은 형주로 돌아오는데 원래 몸도 약하고 집안에서 온갖 핍박을 받던 진안은 아빠 진량이 양왕곡에서 치료를 해주던 중 죽었지만 집에는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전히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던 진안은 우연히 길에서 안양후부 노부인이자 황제의 고모 대장공주를 구해주게 되고 대장공주의 손녀 영령공주가 진안을 찾아와 대장공주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영령군주의 사촌오빠 예왕세자 연지가 송씨 집안과 안양후부 세자의 혼례를 보기 위해 등장하고 사촌동생 영령을 보자마자 무술 대결을 하는 연지. 사촌 관계가 참. 그러다 진안과도 마주하게 되는데 진안은 우연히 길에서 연지의 잔인함을 봤었기에 그를 경계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안양후부 혼례식. 하지만 도착한 것은 목이 없는 신부 송유인데요. 사건 현장이라는 가마는 너무도 깨끗하기 때문에 더욱 수상함을 느끼게 된 진안. 진안은 가마를 둘러보는데 그런 진안을 수상하게 여기는 연지. 목 없는 신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지와 진안은 함께해야 하는데 가짜 신분부터 철저하게 숨겨야겠죠. 손자 혼례에 도착한 목 없는 손주며느리 사건으로 또다시 쓰러지게 된 대장공주. 진안은 복부에 차오른 복수를 빼 또다시 대장공주를 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의술을 사용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안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누군가가 그녀가 조사할 수 없도록 목 없는 유령을 등장시키는데 물론 연지가 옆에서 하나씩 같이 해결해주며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왜 벌써 서로 끌리고 있는 것 같죠? 빨라서 좋다. 연지 눈에는 점점 진안이 빛이 나고 있고 시신 검사할 때 쓰라고 장비도 선물로 주는 연지. 그리고 대장공주의 손자도 등장. 어째 진안을 보고 반한 듯 해 보이는데 연지랑 라이벌 관계 같네요. 멀리서 등불 축제를 즐기는 진안을 보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그녀가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녀를 찾기 위해 지붕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연지인데 그녀를 구해주다 부상당하게 되고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난 상처. 그를 치료해주며 진안 역시 연지를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유력한 용의자 장남 위기지. 사촌동생 송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사촌오빠 위기지를 사랑한다고 해 오빠는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동생을 보호하려 했던 위기지. 마침내 밝혀지는 사건의 진실. 다른 사촌오빠 위원지의 칼이 송유의 두개골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것. 송유는 사촌오빠 유원지를 사랑했고 임신을 했다 유산했지만 서자였던 유원지에게는 송유와의 사랑은 너무도 위험했던 것. 그래서 죽였고 심지어 시신도 불태워 없애려 했던 것. 이렇게 사건은 해결이 되었네요. 아무리 서자라지만 너무 못된 남자를 사랑했던 송유 사건. 사건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진안. 그녀의 셋째 오빠 진침의 부인이 임신 7개월인데요. 갑자기 피가 보인다며 진안에게 부탁을 하고 오호라. 요 심란 언니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건주지부의 차녀인 요 언니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던 것인데 과연? 한편 일이 있어 잠깐 삭서군을 살피러 가겠다 말하는 연지. 진안은 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급하게 마련하러 떠나는데요. 발에 닿는 나무가지로 누군가 진안을 지켜보고 있다 짐작하는 연지. 자신의 신복 영치를 시켜 진안을 지켜보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진안. 그녀를 따라 오던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죽은 사람은 바로 노부인의 이등아인 연엽. 이때 나타난 류춘관리인은 신고 없이 자신이 알아서 노부인에게 알리고 처리하겠다 하는데요. 굉장히 수상하다 수상해. 그리고 진안을 미행하던 남자의 정체도 밝혀지는데 바로 두 번째 오빠 진강. 그는 성병에 결려 남몰래 치료를 원했던 것. 서자라서 병이 밖으로 알려지면 난리가 나겠죠. 한편 연엽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안인데 전날 죽은 연엽에게서 얻은 대나무를 가지고 집안에 금지된 장소 자중림에 가게 된 진안. 피와 파여진 흙 모양으로 연엽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추측하게 되고 이때 또다시 등장한 유관리인. 노부인이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한 곳이라는데 넌 왜 들어와? 수상한 집안. 방에 머리카락을 해부 도구 상자에 올려놓고 누군가 방을 뒤지는 것을 대비하는 진안입니다. 한창 무술 연습하고 있는 연지.
그때 부하에게 진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오빠가 진안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것. 조심스레 두 번째 오빠 약재를 가지러 와놓고 세자 약재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여덟 번째 부인 역시도 성병에 걸려 약을 지으러 왔던 것. 헉! 어찌되었든 그날 이후 진안에게 두 명의 하인을 더 붙여준 노부인. 감시용인 걸까요? 다시 자중림에 간 진안은 거기서 할아버지의 여덟 번째 부인을 보게 되고 또다시 낫을 들고 나타난 유관리인. 이때 진안을 감시하던 하인의 도움으로 받게 됩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아주 이 집안에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육랑인 진상이 마른 우물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 뼈를 봤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 현장에서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 여덟 번째 부인 파리냥. 그날 밤 자중림에서 죽게 된 파리냥.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초반 큰 사건은 심한 아빠 엄마의 억울했던 누명 죽음 사건. 그리고 머리 없는 신부 사건. 이번엔 진짜 집안의 우물 안 시체 사건. 미스터리한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사건을 열심히 파헤치고 다니는 진안과 그녀의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연지. 연지는 교지를 받게 되고 뒤에서 수상한 눈빛을 보내는 고모할머니. 연지는 삭서곤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주의 안찰사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물론 진안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겠죠? 진안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고 말하는 연지. 그리곤 진안에게 여기 진씨 집안부터 수사하자고 제안하는데 노부인의 하인 연협 사건 뒤로 세 번째 주인의 첩인 파리냥이 시체로 발견된 사건. 파리냥의 처소로 가보는데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게 목을 졸라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몸이 강직된 상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진안. 바로 시체를 처음 발견한 하인들을 신문하고 거짓을 말하다 결국 실토를 하는데요. 셋째 집안의 부끄러운 가족사 때문이라며 파리냥이 다른 남자와 불륜 중이었다는 것. 파리냥의 사건 현장을 찾던 중 자중림의 우물이 수상한 연지와 진안인데요. 그곳에서 발견된 파리냥의 수건. 진안은 그곳에서 봤던 류춘 관리인의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을 통찰하고 있는 두 사람. 뒤에서 파리냥을 오래 지켜보던 누군가가 뒤에서 파리냥을 공격했던 것. 파리냥은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요. 연지는 셋째 집안의 모든 남자들 중 성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시각 집안의 임신 7개월 차인 며느리 심란. 자신의 약에 이상한 것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요. 진안은 그 약들을 살펴보는데 들어있으면 안 되는 사양이 들어있었던 것. 그리고 파리냥의 남편 역시 성병에 걸린 지 20일 되었다며 요양 중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빠가 부끄러워 무시하는 중인 아들 진침. 거기다 온 집안을 성병 검사를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 시작한 둘째 오빠 진강까지. 이 집안 왜 이러니? 일단 갑자기 사라진 관리인 류춘을 수배내리고 그날 밤 자중림 안의 우물 속에서 발견된 류춘. 그 자리에서 오작하는 진안을 돕기 시작한 연지. 류춘 역시도 목이 졸려 사망했고 그의 옷에서 나온 파리냥 손수건. 사실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던 것. 류춘의 시체 옆에서 또 나온 20대 여자의 해골. 그리고 등장한 노부인. 사실 이 여자 해골은 셋째 아들의 두 번째 부인 양씨가 파리냥이 이 집으로 들어오자 자살을 했고 그 이후로 우물을 덮고 자중림의 통행을 금지시켰던 것. 노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이 집안을 어렵게 지켜냈는데 늘 망가질까 두려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오게 되는 연지의 과거가 공개되는데요. 19세에 전쟁에 나갔지만 급하게 해결하다 연지와 부하 백풍만 살아남았던 것. 진안은 연지의 잘못이 아니라며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갈 정도면 소년 영웅이라 말해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의기투합하는 연지와 진안. 자중림에서 발견한 양씨 부인의 해골을 두고 사람의 형태를 완성하는데 분명 출산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출산한 흔적을 발견한 진안. 연지는 바로 셋째 부인에게 양씨 부인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데요. 너무 예뻐서 진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후안에 격리되어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바로 셋째 진원에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아프다며 혼수 상태라는 진원. 연지가 침으로 협박하니 바로 눈을 떠버리는 진원인데요. 수상하다 수상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상한 집안인데요. 양씨 부인은 사실 납치되어 들어왔던 것. 그래서 과거 실종자 문서를 찾게 되는데 그 시각 벌써 우물을 덮어버린 노부인. 위험하다는 핑계지만 아마도 굉장히 수상한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해골에서 더 나온 뼈 조각. 이러면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 같은데 역시나 어린 소녀 13명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들은 심지어 골절 상처가 엄청 많았고 다치면 치료하고 또 다치면 또 치료하는 방법으로 계속되는 학대를 받았던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연지는 과거 전장에서 학대를 받던 연지였는데요. 그 당시는 교육이라고 하겠지만 거의 학대죠. 한편 병이 나아가고 있는 진강. 과거 후원에서 양씨 부인을 본 이야기를 진안에게 들려주는데 진강은 양씨 부인의 웃는 모습이 살아있는 엄마를 보는 것만 같았는데 아빠에게 학대당하던 양씨 부인을 보았던 것. 그리고 철저히 류춘에 의해 감금됐던 양씨 부인. 실종된 양씨 부인의 흔적이 없자 셋째 아빠에게 직접 신문하는 연지와 일행들. 약을 먹지 않자 주전자로 부어버리고 진안은 침으로 고문까지 하는데요. 결국 입을 열게 되는 셋째 아빠. 나쁜 조직에게 정기적으로 소녀를 유괴해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딸을 잃어버린 양씨가 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 예쁜 양씨를 보자 얼른 후원에 가둬버렸던 것. 엄청 나쁜 놈들 판이네요. 한편 노부인의 하인인 채아가 진안에 찢어진 우산을 보고 그녀에게 어울릴 것 같다며 화려한 우산을 선물하는데요. 이제 모든 인물이 수상해서 큰일이에요. 우산 왜 줬지? 대체 뭐지? 부터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씨 부인의 용모를 파악하기 위해 서재에 들어온 진안. 비밀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뒷모습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발견하고 양씨 부인으로 추정되는 그림에 있는 인장 유민. 아름다운 옷과 관련된 이름을 찾기로 하죠. 그리고 또다시 수상해진 우물. 너무 큰 돌로 우물을 순식간에 막아버렸는데요. 하지만 진안은 대나무를 이용해 쉽게 돌을 옮겨버립니다. 조사를 하던 중 양씨 부인에게 딸 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막내딸이 납치가 되었는데 첫째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막내는 사실 육손이었고 그래서 뼈 조각이 한 개 더 남아있었던 것이네요. 한편 소녀들을 제공받는 곳을 급습하는 연지인데요. 배우가 어마어마한지 연지를 보고도 겁도 안 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진강인데요. 계속해서 진강에게 캐묻는 진안. 사실 그날 밤 자중림에서 형 진침이 노부인의 하녀 연엽을 죽이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데요. 자중림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더니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출입한 거 아니냐고요. 거기다 족자의 뒷모습은 팔인양도 양씨 부인도 아닌 노부인의 하녀 채아라는 것. 형과 애인 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각 연지는 문서와 신문을 통해 범인이 생맹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안에게 화려한지도 모르고 우산을 줬나 보네요. 이제 사건의 막바지에 다다른 진안인데요. 일단 신호탄을 쏘고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니 그때 등장한 사촌오빠 진침. 그리곤 같은 방식으로 진안을 죽이려는데 진안은 채아는 그를 이용해 복수한다고 말해주지만 역시나 믿어주지 않는 진침인데요. 너무 무서운 얼굴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위험에 빠진 진안을 물론 연지가 도와줄 것 같긴 한데요. 온 집안이 미스터리 투성인 진신의 집안. 착한 얼굴의 오빠부터 노부인까지 죄다 수상하고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너무 재밌어서 집중력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드라마 조설록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